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료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집주인 임대인과 세입자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끝이 없는데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서 이번에 매매를 해버렸네요. 팔아버렸네요. 이 두 가지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조정을 내렸을까요? 세입자에게 얼마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번 시간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임대차 분쟁위원회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입니다. 현업에 있는 저도 사실 궁금했었네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 그 중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입니다. 등록일은 2021년 12월 20일이네요. 이렇게 사례집이 나왔다는 것,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이 많았다는 반증이 되겠네요. 분쟁 조정 사례 중에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사례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를 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 퇴거 후 매매를 해버린 사례입니다. 세입자 내보내고 매매를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좀은 복잡해 보이는데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태에서 매매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태에서 매매가 되면서 새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케이스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사례집에 나와 있는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내용을 간략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은 임대차 전반에 걸친 분쟁입니다. 처리기간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이 되네요. 민사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네요. 조정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되네요. 그리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네요. 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수수료가 있네요. 조정위원 자격에 6년 이상 종사한 공인중개사도 있네요. 저도 자격은 되네요. 근데 연락은 없네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쉽게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네요. 시행일 전에 계약한 임대차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네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한 달 전까지입니다. 종종 현장에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기도 한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게 3번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쌍방 합의로 이사비, 중개보수 등을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리고 8번 임대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 3번과 8번 때문에 우리 부동산에서 중개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가끔 있네요. 다음은 손해배상액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 각 호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네요. 첫 번째가 월차인 상결분입니다.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은 한산을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한산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한산 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즉 제3자에게 임대하여 추가로 얻은 이익의 2년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입니다. 이사비, 중개보수 등이 되겠네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되네요.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한 협의를 하는 거네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적인 조정 사례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제3자에게 임대를 한 사례입니다. 조정의 요지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 거절하여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임대인이 제3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됐네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3천에 월 60만원의 월세 계약을 맺고 있었네요.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차인은 만기 4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집주인 임대인은 들어가 살겠다고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했네요. 그래서 임차인은 재계약을 포기하고 만기 3개월 전에 이사를 했네요. 3개월 전에 나가는 걸 임대인이 배려를 해 주었네요. 이후에 제3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네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아래 신청인 임차인의 의견입니다. 임대인은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3개월 차임 18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를 했네요. 그리고 임대인 의견입니다. 임차인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네요. 아마 구두상으로 갱신 요구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미리 3개월 전에 나가는 것까지 배려를 해 주었다고 하네요. 관련 규정입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하려는 경우는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손해배상액입니다. 첫 번째가 한산 월차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은 이 규정을 근거로 3개월분 180만원을 요구했네요. 관련 판례는 좀 오래된 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입니다. 임차인이 구두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했어도 통화 목록을 통해서 갱신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네요.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배려해서 3개월 전에 나가면서 얻은 이익도 있었네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3개월분 차인 180만원 중에서 약 20%인 37만원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조정을 했네요. 임대인의 갱신계약 거절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임차인의 손익 부분을 상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의 조정 결과는 이렇습니다. 3개월분 월세 그리고 만기 전에 나가면서 20% 공제,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이 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월세가 소액이라면 이와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비슷한 사례인데 이건 간략히 결론만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당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후에 부동산의 임대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됐네요. 임대인은 이사비와 에어컨 설치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이 됐네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임차인 퇴거 이후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서 공실 상태로 임대매물로 올려놓은 사실이 인정이 됐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 그리고 에어컨 설치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이 됐네요. 이번 사례도 현장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네요. 두 번째 사례는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매매를 해버린 사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5억에 전세계약을 맺고 있었네요. 임차인은 만기 전에 2년 더 살겠다고 계약갱신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임대인은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네요. 임차인은 만기 때 이사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임대인이 잠시 거주했다가 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네요. 어쩔 수 없이 집을 꼭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다시 갱신계약을 하면 전세 끼고 팔아야 하는데 2년 남은 전세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매도를 해버렸네요. 신청인 임차인의 주장입니다. 이사비, 중개수수료, 그리고 기타 금전적 손해로 약 1,500만원을 요구했네요. 그리고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임대가 아닌 매매를 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리고 세입자 나가고 잠시 거주도 했다고 하네요. 임대차 3법 시행 초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네요. 조정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매의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명시가 되어 있고 매매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실제 거주 목적이 없었다면 매매 행위가 불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조정위원회는 600만원으로 합의를 제시했네요. 임대인이 손해배상액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네요. 보증금 5억에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하고 그리고 매도를 해버린 사례, 손해배상액 600만원으로 합의 조정이 됐네요. 이 사례가 판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선 이 정도 금액은 감수할 만하네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이후에 매매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2021년 6월 만기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네요. 여기서 임대인은 매매가 되면서 기존의 종전 임대인입니다. 본 목적물은 21년 1월 매매 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잔금은 21년 3월 말이네요. 임차인은 21년 3월 초에, 즉 매매 잔금일 전에 당시 소유자인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네요. 그런데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했네요. 새 임대인은 21년 3월 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새 주인이 됐네요. 그리고 새 임대인은 만기 때 임차인이 나가줄 것을 요구했네요. 종전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했기에 당연히 승계되어 나가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네요. 이번 사례도 시행 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조정의 요지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당시에 종전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가 없어 계약을 갱신된 것으로 인정. 즉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종전 임대인은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했고 실거주 사유가 없었기에 정당하게 갱신계약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됐네요. 신청인 임대인, 즉 새 집주인의 입장입니다. 매수할 당시에 임차인은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종전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정당하게 갱신 요구를 거절했기에 만기 때 퇴거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다음은 임차인의 입장입니다. 소유권 등기, 즉 매매 잔금일 전에 당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정당하게 요구했고 그리고 새 임대인은 갱신 요구 이후에 등기를 했기에 갱신 요구권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주장을 하네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이후에 나온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 줄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범위 상당할 것이다. 매매계약이 됐더라도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종전 임대인이 기준이라고 하네요. 즉 이번 사안은 종전 임대인은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이 됐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네요. 갱신 요구 기간, 즉 만기 6개월 전에 매매 잔금을 하고서 그리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조정 과정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빨간색으로 된 결론입니다. 보상비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만기일부터 2개월을 추가로 거주해서 이사갈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네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500만원 그리고 2개월 연장. 만약에 이런 경우 새 임대인 매수인은 이 집을 팔고 나간 매도인에게 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특약에 따라 다르겠네요. 특약에 만기 때 실입주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청구가 가능하겠네요. 현장에 있는 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반드시 팔아야 하는데 갱신요구권으로 팔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기 매물은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판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현장에선 이것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밀고 당기는 협상이 그리고 이 금액 정도는 각오를 하고서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